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우리 알기 쉬운 무기백과가 날이 갈수록 이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아주 재밌는 이야기, 또 우리 대한민국 무기가 될 뻔했던 무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생긴 것도 멋지게 생겼어요. 자, 이 신인교육 군사TV 이렇게 뭐 정치색 완전히 배제하고 밀리터리 본연의 모습으로만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신인교육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수리온의 조카입니다. 근데 나이가 좀 많은 조카예요. 태극마크 달 뻔한 루이발크 공격 헬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디자인의 이 공격 헬기 참 멋지죠. 흰색으로 칠해놨는데 과연 어느 나라가 만들었을까? 지금 이제 아프리카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엔 도색이죠. 흰색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거 어느 나라가 만들었을까? 이 생긴 것만 보고 맞출 수 있는 분들, 사실 뭐 제목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맞출 수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생긴 거 정말 잘생겼습니다. 아파치 공격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만든 루이발크라는 헬기입니다. 공격 헬기죠. 정말 뭐 대단히 멋진 포스를 가지고 있는 헬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런 공격 헬기를 개발하게 됐을까? 그리고 또 이게 한국하고는 또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잘 아시죠? 지금이야 이제 해제됐지만 백인 우월 정책 해가지고 흑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종차별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뭐 핵개발까지 했던 그런 나라인데 핵탄두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이제 다 폐기했는데 이런 인종차별하고 다 맞물려서 같이 폐기를 했어요. 당시에 뭐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해수욕장 표지판입니다. 화이트 아리아. 백인들만 들어와라. 흑인들 들어오지 마. 이건 백인 구역이야. 뭐 이럴 정도로 흑인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던 그런 노예 시대가 지속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개발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종차별 지금 안 맞다. 그리고 뒤에는 핵개발 그것도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뭐 무기를 안 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해라. 그리고 아니 이 20세기에 아직도 노예제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뭐 부끄럽지도 않냐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국제제재 한번 받아봐라. 그리고 너희 나라랑 무역 안 해 해가지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투자했던 미국 자본들 막 철수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들, 이 백인들이었죠. 지도자 전부 백인입니다. 흑인은 참정권도 없어요. 이제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백인 지도자들이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어떻게 하냐? 근데 왜 큰일 나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을 개발했던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서쪽 북쪽에 앙골라라고 하는 공산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앙골라는 앙골라의 사이에 나미비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제법 큰 나라예요. 여기를 완충 지역으로 하는데 어쨌든 앙골라가 이 나미비아까지도 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앙골라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쿠바군이 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앙골라군이 또 나미비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영국계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앙골라 때문에 큰일 난 거죠. 또 오른쪽에는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도 소련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의 아프리카 강대국들이 양쪽에서 서북 쪽에는 앙골라, 그리고 동북 쪽에는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이 지금 쫙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핵 개발하자 해서 핵도 개발하고 또 재래식 무기도 만들자 하는데 이 과거 뭐 그 구소련의 영향을 받은 공산군들의 특징은 뭐냐면 탱크들을 가지고 대규모 전차전을 하는 것이 이 구공산군들의 주력 그 어떤 전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들과 1대1로 전차전을 벌이기에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따르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세계는 탱크들을 어떻게 제압하냐? 바로 공격 헬기로 위에서 그냥 타격해버리는 것이죠. 제공권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공격 헬기로 공격하기 위해서 야 우리도 공격 헬기 만들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 공격 헬기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고립 속에서 시작된 공격 헬기 독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님이 아틀라스 항공님을 초대했습니다. 채팅창에요. 아틀라스 항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기업이에요. 여기 기업이 과거에 이제 프랑스의 미라지 3 전투기를 개조해서 치타라는 전투기도 만들고, 하여튼 남아프리카 공화국 막 여러 가지 제재받고 하니까 독자적으로 무기 많이 만들었어요.
치타라는 전투기도 만들었던 그런 회사인데 아틀라스 항공사 초청합니다. 자, 정부가 야 당장 앙골라랑 싸워야 해서 공격 헬기가 필요한데 안보리 결의 때문에 외국산 헬기 못 싸운다. 야 아틀라스 니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 항공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 무슨 헬기 무슨 뭐 뚝딱하면 나옵니까? 개발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공격 헬기를 우리 보고 만들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남아공 정부님이 야 니네 미라지 개조해서 치타 전투기 그것도 만들어 봤잖아. 일단 해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틀라스 항공님이 전투기랑 헬기랑 같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니네 오릭스 헬기 만든 거 그거 개조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틀라스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오케이 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오릭스 헬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수리온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수리온 헬기의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루이발크 공격 헬기의 아버지인 오릭스입니다. 이게 그 프랑스에서 만든 쿠거라는 헬기인데요. 그 민수용은 쿠거, 그리고 군수용은 군대에서 쓰는 거는 이제 퓨마라고 하는데 똑같은 헬기예요. 그 이제 쿠거를 아틀라스 항공에서 개조한 헬기가 바로 이 오릭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냐? 자, 이렇습니다. 수리온의 원형이기도 한 쿠거 헬기를 개조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작한 헬기입니다. 유엔 금수 조치로 무기 수입이 봉쇄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프랑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에서 부품을 조달해 개발했으며 1986년에 개발 완료되어서 1988년부터 남아프리카 공군에 납품되었습니다. 자, 이제 포르투갈이 이 쿠거 헬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포르투갈의 쿠거 헬기 개조 사업을 아틀라스 항공이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 항공이 포르투갈 헬기를 개조하는데 그 부품을 다량 아주 엄청나게 뻥튀기 해서 부품 청구를 합니다. 프랑스 사실은 알고도 속아줬겠죠. 돈 되면 다 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프랑스는 과거의 냉전시대에 미국 측인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그리고 소련 측인 이 공산주의 진영,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제3세계에 프랑스는 무기를 판매해가지고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틈새 시장 개척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뭐 공산국가든지 민주국가든지 불량국가든지 뭐 선진국가든지 돈 주면 다 파는 나라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네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그래서 대놓고는 못하고 남아공이 이제 유엔 제재를 받으니까 포르투갈의 쿠거 헬기, 퓨마 헬기를 개조하는 그 사업을 아틀라스 항공이 땄는데 수주를 했는데 여기에 부품을 이만큼 필요한 것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거 뭐 뒤로 다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루마니아에 역시 이 그 쿠거 헬기의 부품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을 확보를 딱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아틀라스 항공이 뚝딱거리고 오릭스 헬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는 프랑스의 안 봐도 뻔한 지원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오릭스 헬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개조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틀라스 항공이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수리온 헬기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엔진만 우리 수리온 헬기는 미제입니다. 여기는 프랑스제 엔진의 프랑스제 미션 트랜스미션이죠. 근데 우리 그 T700 수련에 들어간 T700 엔진은 미제예요. 미제 엔진에다가 프랑스제 트랜스미션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제대로 된 효율을 못 내는 건데 이 쿠거, 퓨마 이거는 프랑스제 엔진에다가 프랑스제 미션을 갖다 하니까 이 조합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설계 파워를 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제대로 된 설계 파워가 안 맞고 트랜스미션하고 엔진하고 원래부터 조합이 안 맞던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진동 문제 이런 게 이제 생겼던 겁니다. 자, 수송헬기 재설계를 통해서 탄생한 공격헬기 CSH-2 루이발크입니다. 자, 생긴 거 잘생겼어요. 최대 이륙 중량이 8.75톤, 그리고 엔진 출력은 2000마력짜리 2개입니다. 이 아파치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최대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309km, 시속 309km. 아파치보다 빠르죠. 그리고 작전 방향은 무려 700km의 작전 방향.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장으로는 20mm 기관포 한 문, 아파치는 30mm 기관포인데 여기는 20mm 기관포, 그리고 모코파 ATGM 대전차 미사일이죠. 이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뭐 성능은 미제 헬파이어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0mm 로켓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최대 72발까지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거의 기관포를 제외하고는 아파치하고 공격력은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장갑도 아주 훌륭해가지고 7.62mm 기관총 다 방어가 되고 그럴 정도로 방어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헬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될 뻔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될 뻔했죠. 이게 그냥 그 플라스틱 그 모형인데 카이가 한국항공우주, 제가 싫어하는 한국항공우주가 마음에 드는 일도 사실 했었어요. 저는 수리온 헬기 되게 싫어하는데 이 수리온 헬기를 가지고 우리 육군 LAH, 지금 이제 제가 아주 비난하고 있는 중국이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 헬기하고 비슷한, 그걸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LAH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육군에서 추진할 때 카이가 사실 이걸 제안했었어요. 수련을 가지고 이렇게 개량하겠다. 왜? 루이 발크가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했는데 육군이 이걸 안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육군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거 받으면 아파치 못할까 봐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군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석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는 육군은 절대 그건 아니다 라고 하겠지만 저는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육군은 아파치 헬기를 하기 위해서 카이가 제안한 이 헬기를 거부하고 더 작은 헬기를 가야 아파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파치하고 덩치 비슷한 걸 우리가 국산 만들면 아파치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사업은 못하죠. 그래서 육군의 로망이었던 아파치를 가지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수련을 개조한 이 공격 헬기를 거부한 겁니다. 참 이런 거 정말 바꿔야 돼요. 방산비리보다 이렇게 잘못된 계획 세우는 게 이건 수조원씩 날아가니까 더 나쁩니다. 진짜 나쁜 거예요. 자, 만들고 보니까 의외로 괜찮았던 성능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탐지 장비가 광학 그리고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를 장착을 했고요. 주요 부위 방탄 성능이 아주 좋아요. 7.6mm 기관총, 12.7mm 기관총, 이런 기관총, 기관포 이런 거 다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동급 최고 수준의 무장 탑재 능력. 그게 이제 아파치하고 비슷하니까 탑재 능력이 비슷한데, 자, 여기에 소음 감소 로터 블레이드.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툭툭툭툭 하고는 이 소리 때문에 산 너머에 있는 적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기는 이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터 블레이드가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로터 블레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발크는 헬기 소음이 적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 그 수리온처럼 프랑스제 트랜스미션에다가 미제 엔진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조합이 안 돼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애초에 설계했던 그 프랑스제 엔진에 프랑스제 미션을 갖다 붙이니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의 주장이지만. 그래서 시속 93km로 측방 비행이 가능합니다. 자, 헬기가 호버링하고 있죠. 저기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확 옆으로 그냥 시속 93km로 옆으로 쭉 움직일 수 있는, 옆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옆으로 시속 93km로 움직일 수 있는, 이거 이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싹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 그리고 우리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는 3000m 고도까지 올라가서 호버링,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6100m 고도까지 올라가서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엔진 출력을 얼마나 잘 구현했나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외로 대단합니다. 이런 헬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아파치와 붙어볼 만한 강력한 퍼포먼스입니다. 자, 아파치하고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루이 발크의 재원은 아까 설명해드렸고, 가격은 대당 473억 원이었어요. 아파치는 최대 이륙 중량 10톤, 엔진 출력은 똑같죠? 2000마력.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똑같죠? 16발. 가격은 대당 500억 원. 그리고 여기는 살짝 싼 473억 원. 자, 그런데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인데 이건 8.75톤, 1.25톤 가벼운데 엔진 출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동 성능이 좋고 멀리 가고 하겠습니까? 연비가 좋죠. 그런 헬기를 만들어 버렸고, 그런데 이제 가격이 의외로 좀 비쌉니다. 아파치가 500억 원인데 이건 473억 원. 그러니까 한 5%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 5% 가지고 미제 아파치를 안 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제 그 검증되지 못한 이런 헬기를 살 나라는 사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헬기를 남아공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이 진짜로 파냐? 아닙니다. 나중에 반전이 나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이거 너무 멋진 걸 만들었거든요. 아까 그 아틀라스 항공이 이름 바꿨어요. 이제 데넬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데넬이 이제 이 루이 발크 공격 헬기를 팔기 위해서 공격 헬기 그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많은 나라들에게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만들었어요. 데넬님이 영국 정부님, 터키 정부님,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채팅방에서 저기요 님들 저 공격 헬기 사업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좋은 물건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하니까 영국이 안 사요. 우리는 잡상인 출입 금지야. 우리는 무조건 아파치예요. 하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터키 안 사요. 나중에 부품 수급하는 거 그거 어떡할 건데요? 당신네들이 부품 만들어줄 거 아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는 파격적인 가격에 주겠다라고 당시 뻥을 쳤던 레오나르도사의 그 공격 헬기를 샀죠. 제가 지난번에 군사TV에서 해드렸지 않습니까? T129 그걸 이제 해버렸습니다. 망구스타죠. 이태리는 망구스타인데 자기네들은 이제 T129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루이 발크를 튕겨버렸어요. 자, 이제 한국만 남은 거예요. 이제 2000년도입니다. 한국에게 대한민국님 저희가 파격적인 조건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대한민국 육군, 여기 육군 강한 친구, 대한민국 육군 이 님께서 됐거든, 우린 아파치거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은 아파치가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꼭 하고 싶어요. 아파치 홀릭이에요. 그렇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한국이 사실은 2000년도에 AHX라고 해서 공격 헬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뭐 앞으로도 다 소개해드릴 그런 기종인데 아파치, 그리고 미국의 AH-1 그 바이퍼, 그리고 이 데넬의 루이 발크, 그리고 러시아죠 카모프 52, 이 네 기종이 대시를 해서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사업 중단하고 수리온 사업으로 이제 전환해버렸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수리온 사업 끝나고 다시 이제 아파치로 결정해버렸죠. 그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게 이제 팔고 싶은 거예요. 이 루이 발크 공격 헬기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이 16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데넬사가 해외 판촉용으로 2대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데넬사는 18대의 루이 발크 공격 헬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공격 헬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16대밖에 못 팔고 2대는 판촉용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는 이게 뭐 완전히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손해보는 장사죠. 그래서 이 한국 같은 이런 대형 구매자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떠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이제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거 다 드립니다. 이제 홈쇼핑 방송이에요. 자, 여기는 데넬 홈쇼핑이에요. 하고 이제 TV를 딱 켭니다. 점포정리입니다. 점포정리. 파이어 세일. 폭탄 세일이에요. 이거 다 드립니다. AH2 루이 발크. 고별 방송. 마지막 기회. 데넬 헬기 쇼핑. 하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AH-64 아파치 가디언이 반값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500억대 475억 원이었죠. 그런데 다 필요 없어. 반값으로 250억 원에 주겠습니다. 반값. 파이어 세일입니다. 그리고 기체, 부품 기술, 그리고 생산 라인 100% 이전해 주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만드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라인 다 뜯어주겠습니다. 우리 데넬에 있는 그 생산 설비 다 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그리고 관련 지적재산권까지도, 특허, 뭐 지적재산권, 뭐 판매 판권 전부 다 100% 양도하겠습니다. 한국이 해외 수출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이만큼 만들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동주문 전화 1588-0000 주문 폭주 예감 빨리 선택하세요. 라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국 육군님이 야 TV 꺼. 우리는 아파치야. 이렇게 된 겁니다.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우리 아파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돈 250억 원에 이걸 다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생산 설비 다 주고 지적재산권까지 다 주고 완전히 이제 손 털려고 하는 거죠. 손절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육군이 안 받았어요. 아, 필요 없어, 됐어. 라고는 이제 안 사버린 거예요. 이거 받았으면은 물론 우리는 아파치를 도입 안 했겠지만 지금 이제 수리온을 우리가 어차피 이 이후입니다. 우리가 수리온을 도입하게 됐고 이 루이 발크의 친척이죠.
이 수리온을 도입하게 됐고, 그러면 부품 유지, 공유 이런 게 아주 사실은 쉬웠을 텐데 라는 그런 흘러간 역사에 대한 또 그런 그 반성도 또 좀 있어요. 어쨌든 한국 육군은 아파치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예. 무슨 관련 지적자산권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아파치야 라고 해서 이거를 반값으로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루이 발크 공격 헬기는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못한 공격 헬기가 됐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불과 16대만 운영을 하고 2대는 지금 데넬사의 창고에 들어가서 그냥 껍데기 씌워놓고 그냥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날지 않죠. 그래서 정말 멋들어지게 생긴 이 루이 발크 공격 헬기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수출 시장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데넬사가 라인 다 뜯어서 버렸습니다. 폐기해버렸어요. 이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걸 만든다면 우리 한국 육군이 LH 이따위 작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수리온 있는 거 저거 괜찮으니까 저걸 가지고 공격 헬기 만들자 하면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공격 헬기가 나오겠죠. 왜? 아버지가 이복 형제가 아니니까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나오겠죠.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우리 LH가 진행됐으면 이런 공격 헬기 우리가 한 200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같은 가격에.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방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최고 통수권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군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흑막이 뒤에 숨어 있느냐, 지금 제대로 군이 소요제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 군이 이거야, 우린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하면 하세요, 니네들 할당된 예산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이거 말고 이거 더 좋잖아, 이거 말고 이거 더 좋잖아 라고 딱딱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방향성을 제대로 자기 군의 욕심에 의한, 목표에 의한 방향성이 아니고 이 전체, 국가 전체를 아울러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똑같은 돈을 투자하고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루이 발크 공격 헬기 생긴 거 멋들어지게 생겼고 우리 수리온 헬기보다 나이는 많지만 족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